안녕하세요. 사르의 기냥입니다. 네, 제가 지금 세 번째 줄이죠. 첫 번째 줄 장수동약사가 다 죽인 거고, 두 번째 줄 빠듯이 살아있고요. 오늘 세 번째 줄 내금을 합니다. 세 번째 줄 내금을 하는데, 첫 통 딱 열어보고 촬영할 의미가 없어서 안 하려고 했다가요. 요거 두 번째 통 보고 한번 같이 한번 보고자 해서 제가 열어봤습니다. 일단 먼저 개상만 한번 열어봤고요. 단상은 아직 안 열어봤습니다. 지금 격광판이 없는 상태고요. 저는 격광판을 안 끼웠습니다. 못 끼운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봤는데 이건 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현재 꿀은 좀 들어왔습니다. 꿀은 좀 들어왔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화면에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좀 반짝반짝한데요. 이게 현재 이 정도 상태면 18% 이하의 수분을 함량하고 있습니다. 근데 꿀이 없어서 못 채운 거죠. 굉장히 상태는 좋습니다. 꿀이 없어서 못 채웠지 수분 함량은 18% 이하로 떨어졌을 것이다. 제 거는 지금 소문이 이쪽입니다. 이쪽이기 때문에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여기는 화분자입니다. 화분자. 이게 지금 화분이 많이 들어있고요. 보시면 화분은 들어있고 지금 청소가 좀 되어 있습니다. 좀 하단 쪽에 청소되어 있고요. 위에 상단 쪽에는 지금 꿀이 밀봉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제가 이 통을 열어보면서 등에 진드기를 업고 다니는 벌을 한 마리 봤습니다. 진드기가 있다. 지금 여기에는 산란이 전부 가 있습니다. 산란이 지금 가 있는 상태고, 여왕언녀 있네요. 여왕언녀 있습니다. 이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여왕은 좀 여기 있고요. 이 강원도 정선에서 내려온 뭐라고 해야 되죠? 잡종이죠. 잡종인데 제가 이 잡종을 좀 좋아합니다. 근데 또 강원도 정선에서 또 이런 잡종을 또 생산해내서 제가 이번에 구입을 한 거고요. 지금 보시면 소방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햇빛이 있어야 산란한 알이 잘 보이는데 햇빛이 없다 보니까 잘 안 보입니다. 이것도 지금 하단 쪽에는 산란이 쭉 가 있습니다. 제가 손을 잡은 곳이 상단인데, 이쪽이 상단인데 약간의 꿀이 저장되어 있고요. 뒷면은 아직 산란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전부 꿀을 채우고 있는 중이고요. 앞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꿀을 채우고 있는 중이고, 반짝반짝하는 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양은 아닌데 그래도 꿀은 채우고 있습니다. 벽 쪽에 맨 뒷장이죠. 벽 쪽에 붙은 쪽에는 꿀이 없습니다. 앞쪽에는 지금 꿀을 채우고 있습니다. 제 거는 이쪽이 소문입니다. 끝트리 쪽이 소문이죠. 소문을 거꾸로 끼워놨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뒤쪽이 되는 거죠. 벽 쪽에서 너무 가까워 버리면, 소비가 너무 가까워 버리면 꿀을 채우지 않는다는 거. 현재 여왕이 2층에서 산란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단상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날이 굉장히 낮에는 뜨겁기 때문에 단상으로 내려앉아야 되거든요. 네, 지금 개상에서 산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놈이 강원도 정선에서 구입한 천여왕이 지금 교미가 끝나서 지금 산란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일단은 단상의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설탕 봉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단상은 원래 제가 거의 대부분 6매를 넣으라고 하는데 제 거는 장수 농약사과 때문에 개상을 못 올린 상태로 단상으로 유지하다가 또 약 피해를 보고 그 다음에 벌세력이 좀 괜찮아서 개상을 올린 거기 때문에 굉장히 늦었습니다. 늦은 상태라 5매만 넣어놨고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자, 벌도 없습니다. 밑에는 전부 다 숯벌이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화분장이고요. 앞뒤로 화분이 들어있고 꿀은 전혀 없습니다. 자, 3번장도 아무것도 없고요. 화분은 좀 정해져 있습니다. 꿀은 없고요. 4번장 빈속입니다. 그리고 화분만 잔뜩 정해져 있습니다. 마지막 5번장도 벌도 없고 꿀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왕이 안 내려가는 게 아니라 못 내려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지금 여왕이 밑에 내려가서 산란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벌량도 굉장히 적고요. 자, 여왕은 여기에서 현재 산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단 부분에 보면 약 10cm 부분 지금 산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장을 그대로 내려앉히겠습니다. 아까 5번 장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이놈을 끌어올리고요. 여왕이 한번 내려앉으면 잘 내려앉는데 한 번 안 내려앉으면 잘 안 내려앉습니다. 지금 이건 화분장이죠. 화분장이니까
맨 마지막 장으로 화분장 밀어 넣어 주고요. 그리고 이 화분장하고 화분장 사이에 여왕이 산란을 하고 있던 이 판을 내려주겠습니다. 그래서 하단에서 계속 산란을 하게끔, 그러려면 벌들이 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벌이 내려가지 않는 상태고요. 이제 날은 굉장히 따뜻하기 때문에 요것도 화분장입니다. 화분장이고, 화분장을 아이고 이것도 진드기들은. 보시면 이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지금 등에 진드기를 업고 있습니다. 반대편. 뭐가 들어가네. 에이, 싸버렸네. 여기는 침을 싸서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지금 진드기입니다. 진드기를 등에 업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진드기가 이제 급속도로 퍼진다 이 얘기죠. 그래서 밤꿀이 끝나고 나면 바로 개미산을 해서 진드기를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일 정도라면, 제 눈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잡습니다. 제 눈에 보인다 그러면 곱하기 10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 눈에 보일 정도면 안쪽에는 10마리 정도가 존재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이것도 화분장이고요. 얘네들이 하단에 붙을 수 있게끔, 벌들이 하단에 붙을 수 있게끔 꿀은 무시를 하고 산란이 되어 있는 판을 하단으로 내려줍니다. 그래야 일벌들이 상단으로 기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란이 되어 있는 걸 하단으로 내려줍니다. 이렇게 되면 일벌들이 새끼를 길러야 되기 때문에 위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지금 네 번째 장에는 여왕이 산란을 하는 중이고, 그 다음에 밥장, 화분 밥장, 그리고 산란판, 그리고 다시 뒤에 밥장을 붙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벌들이 2층으로 올라오지 않게 맞춰주고, 마지막에 이게 첫 번째 장이죠. 1번 장인데 약간의 화분은 들어있는데요. 빈속입니다. 요거는 끌어냅니다. 여왕이 현재 여기 4번 장에서 산란을 하고 있습니다. 산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산란을 해 나갈 겁니다. 이 판이 끝나기 전에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지 않거나 개상으로 올라서질 않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일벌들을 단상에서 잡아놓기 위해서 알장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장이 2개가 되는 거죠. 산란장과 알장, 그 다음에 화분, 그 다음에 끝에 것도 화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단상에서 시간이 오래 머물 수 있게끔, 그래서 위에 벌도 밑으로 내려앉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좀 복잡한 건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교광판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여왕을 밑에다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벌량이 좋지 않아서 여왕을 하단에 가둬버리면 잘못하면 냉피해를 심하게 보기 때문에 하단에 가두지 않은 거고요.
이 뒤편에 지금 보면 여기까지만 좀 갉아냈죠. 그러면 이 뒤에 덧집을 짓지 않습니다. 이 설탕봉지가 있으면.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면 덧집을 짓겠죠. 꿀 양이 많다거나 하면. 근데 웬만해서는 웬만한 양의 꿀, 그 다음에 벌양 가지고는 여기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릴 때는 한쪽부터 천천히 밑에 벌이 끼지 않게끔 천천히 밀어 넣으시고요. 그리고 이거하고 이거는 금방 단상에서 끌어올린 겁니다. 그 얘기는 빈소비라는 얘기죠. 이 빈소비가 이 안쪽에 자리를 해버리면 여왕이 올라와서 산란할 확률이 높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놈을 빼버립니다. 빼고 기존에 있던 판들을 붙여줍니다. 이게 소비와 소비 사이, 이 소비와 소비 사이에 빈소비가 들어가 버리면 여왕이 올라와서 산란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꿀장하고 아까 약간의 산란이 있던 그 소비를 붙여주고 병이판 붙여줘 버립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여기다가 빈소비를 넣어버리면 여왕이 올라와서 산란을 해버리니까 요 놈을 경기판 뒤쪽으로 넣어줘 버립니다. 이놈도 빈장이죠. 아까 빼올린 거요. 요놈도 뒤쪽으로 넘겨줘 버리고 이렇게 해서 산란을 하더라도 여왕이 산란을 하더라도 이 안쪽에서 산란을 하게 하고 나머지 뒤로는 경기판이 있기 때문에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벌도 잘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벌도 날이 추워지면 안쪽으로 붙어서 새끼들을 돌보게끔 이렇게 해서 다시 이 프로폴리스가요, 밤꿀이 나오면 프로폴리스가 굉장히 생산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밤꿀 나올 때 프로폴리스 망을 설치하시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일반 양봉원에서 파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촌에 가면 벼 말리는 망이라고 있습니다. 농협이나 이런 데 가면 사실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깁니다. 뭐 50m, 100m 이렇게 나눠지니까요. 근데 그걸 잘라서 쓰면 프로폴리스가 오히려 많은 프로폴리스를 획득하실 수 있다는 거. 이게 양봉원에서 파는 그 망보다 프로폴리스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프로폴리스가 목적이신 분들은 이 벼 말리는 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위에 설탕봉지로 그대로 다시 덮습니다. 괜찮아요. 이 통은 괜찮아요. 이 통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앞에 통은 1번, 이제 안쪽에서 1번이라고 그러죠. 저쪽에서 1번 통은 제가 상태가 안 좋아서 밑에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촬영을 안 했는데요, 두 번째는 괜찮아서 열어보는 도중에 촬영을 한 거고요. 보시면 이렇게 왕대 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정선에서 가져온 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거죠. 왕대 또는 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왕대가 있었는데 정선에서 벌을 가져와서 천여왕을 넣어줬기 때문에 왕대를 제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에는 기존에 제공장에 있던 거네요. 하나만 더 열어볼까요? 맨 첫 번째 장은 볼 의미가 없어서 말았는데, 두 번째 장 그래도 괜찮아서 두 번째 장은 제가 열어보고 난 뒤에 한번 같이 봐도 괜찮겠다 싶어서 열어봤고요. 세 번째 장은 안 열어봤습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밤꽃이 향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바로 꿀은 들어오지 않지만 이제 조만간 꿀이 들어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밤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
이놈은 만만치 않겠는데. 자, 제 거는 소문이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 하단에 있다는 걸 알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약간의 꿀이 들어왔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고요. 그냥 군데군데 조금 약간 반짝하는 약간의 꿀은 있고요. 이게 맨 뒤쪽이 우리가 말하는 밥장이죠. 밥장의 개념이죠. 맨 뒤쪽이 밥장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안쪽으로는, 경기판 안쪽으로는 산란판의 개념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산란판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2층은 개상은 밥장의 개념이 되고요. 단상은 산란장의 개념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묵직합니다. 지금 가운데 봉판만 놔두고 좀 밥이 찼죠? 꿀이 찼습니다. 여기도 지금 꿀이 찼습니다. 지금 하얗게 집을, 여기 보시면 하얗습니다. 하얗게 집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최대치로 밥을 쟁이고 밀봉을 하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꿀이 얼마나 나는지, 돛집을 밀어 올린다면 꿀이 많이 난다는 거죠. 여기는 전부 다 봉판입니다. 이놈들이 터져 나오고 여기에 꿀을 쟁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터져 나오려면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첫 번째 장, 두 번째 장에 밀을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공간이 부족하다 이 얘기겠죠. 요거는 좀 가볍습니다. 지금 태어나고 있는데요, 산란은 없습니다. 이쪽에는 꿀을 쟁이고 있습니다. 태어나고 나서 꿀을 쟁이고 있는 상태고요. 산란은 없습니다. 산란이 없다는 건 벌이 1층으로 단상으로 내려갔을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2층에는 꿀을 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양 가쪽으로는 꿀이 있는데 가운데는 봉판입니다.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6번째 장이죠. 6번째 장. 제 거는 입구가 여러분하고 반대기 때문에. 자, 여기도 지금 태어난 자리에 꿀을 쟁이고 있고요. 지금 하얗게 뽀송뽀송한 애들이 태어났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태어난 자리, 빈자리에 꿀을 쟁이고 있고요. 이놈도 무겁습니다. 지금 꿀 들어왔습니다. 많은 양은 아닌데 이 정도면 재봉장에서 많다고 해야죠. 여러분이 보시기엔 많은 양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봉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양의 꿀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2층에 여왕이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되죠. 이게 우리가 처음에 봄벌 깨울 때 보면 경립판 뒤쪽을 밥장의 개념으로 놓습니다. 근데 이걸 열어봤을 때 빈속이죠. 꿀이 없습니다. 아예. 근데 지금 한두 방울씩 채우고 있는 거죠. 이게 밥장의 개념이에요. 그럼 여기에 꿀이 다 찼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안쪽에 꿀이 넘친다거나 또는 산란이 넘친다, 그래서 쟁일 데가 없기 때문에 경립판 뒤에 밥을 쟁이는 거죠.
그래서 2층에 이 안쪽에 지금 여기서부터, 왜냐면 입구가 이쪽이기 때문에 꿀은 여기서부터 채워 들어갑니다. 쭉. 그러다가 지금 산란이 봉판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나머지에 새끼가 태어나면 지금 꿀을 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가 넘쳐나니까 지금 경기판 뒤쪽으로 꿀을 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벌통은 개상은 밥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단상은 산란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단상을 보겠습니다. 아, 방꽃 냄새가 살 납니다. 이 통은. 이 통은 지금 떠보니까 방꽃 향이 살짝 올라옵니다. 지금이 제일 좋은 때거든요. 이 정도의 밤꿀이 살 섞였을 때, 약간의 밤꿀이 섞였을 때. 왜냐면 사람들이 밤꿀만 주면 먹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꿀 중에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밤꿀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덧집을 달아냈죠. 이 격리판 뒤에 지금 단상에 덧집을 달아낸 겁니다. 사람들 착각하고 뭐 아까시 꿀이 최고니 어쩌니 하는데, 본인들 입으로는 아까시 꿀이 최고라고 하면서 왜 한봉의 잡꿀은 가장 비싸게 취급을 하는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자, 이게 소문 쪽에서 첫 번째 장이죠. 이건 비었습니다. 바깥쪽은 비어 있고 안쪽은 꿀을 채우고 있습니다. 소문은 이쪽입니다. 소문은 이쪽이고요. 지금 소문의 바깥에 쪽에는 비었고 앞쪽은 지금 꿀을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안 가는 놈 반드시 쑤고 가. 아, 이건 애벌레장입니다. 알이 아니고 거의 90%가 애벌레고 나머지 10%가 알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90%가 알이고 나머지는 애벌레고 바깥쪽으로는 밥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왕이 여기 있을 확률은 굉장히 적다. 왕이 여기 있을 확률이 굉장히 적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이쪽이 소문입니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쪽이 소문이고 왜 밥을 안쪽에 채우고 바깥쪽에는 안 채웠는지, 그런 거 하나하나를 가지고 나중에 여러분이 자기 벌통을 보실 때, 아, 그래서 밥을 안 채우는구나, 아, 그래서 밥을 채우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문 입구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애벌레장입니다. 애벌레가 하얗게 들어가 있고요. 중간중간에 산란, 알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 뒤쪽에는 지금 밥이 쟁여져 있습니다. 뒤에는 완전한 화분장입니다. 여왕은 안 보이고요. 아, 이것도 전부 다 애벌레와 알장입니다. 이쪽도 애벌레와 전부 알장입니다. 지금 단상으로 완전히 내려앉았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2층은 밥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단상은 산란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건 가볍습니다. 가볍다는 건 여왕이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화분장이에요. 전체가 화분장이고, 이쪽은 산란이 가고 있습니다. 여왕 찾았습니다. 자, 여왕은 여기 있습니다. 보이시죠? 지금 밥장인데, 화분장인데 일부 빈 공간에 지금 여왕이 산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벌을 코에다 쏘였더니 콧물 나올라. 자, 이렇게 되면 단상과 개상이 왜 나누어지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왜 교광판을 끼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벌을 코에 한 대 쏘였더니 벌이 달라들어서 제가 담배를 하나 물었습니다. 벌을 한 마리 쏘이고 나면 그 페로몬이 있습니다. 페로몬 향. 그 향 때문에 벌들이 계속해서 얼쩡거리다가 결국은 또 쏘고 그러기 때문에 벌이 굉장히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한번 쏘이고 나면 그 냄새를 없애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벌 보기가 편하고 벌이 달라들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벌이 잘 안 달라들 때죠. 그걸 가지고 물으신다면 저는 따로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벌이 잘 안 달라들 상황입니다. 왜 안 달라들까요? 얘네들이 먹고 살 만큼 밥이 어느 정도 충분하다. 그래서 벌이 잘 달라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쑥을 피우지 않고 오늘 세 번째 줄을 내금을 하고 있는 거고요. 코를 쏘였더니 콧물이 계속 나옵니다. 자, 보시면 제 건 소문이 이쪽입니다. 그리고 지금 산란장, 단상인 산란장 첫 번째 장이죠. 이게 소문이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장에 안쪽에는 꿀을 채웠지만 뒤쪽에는 빈 소비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얘네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건 여기서부터라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넉 장만 산란을 간다, 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안쪽에다 꿀을 채워서 온도를 유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을 거꾸로 뒤집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쪽에는 소비장이 되고 뒤에는 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여왕이 여기서 산란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여기까지 산란이 들어올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저희처럼 숙성꿀을 하시는 분들은 굳이 교광판을 끼우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숙성꿀을 기다리게 되면, 숙성꿀을 하려고 기다리다 보면 굉장히 얘네들이 일을 안 해요. 왜냐하면 꿀 자체를 숙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격광판이라는 판을 끼우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2층에서 산란을 하던 여왕은 단상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산란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면 2층으로는 올라오지 않는다, 이 얘기가 됩니다. 왜? 2층에는 이제 밥이 채워지는 순간입니다. 밥이 채워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 여왕이 산란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1층으로 여왕이 쫓겨난 거죠. 이제 충분한 이제 따뜻하고 벌이 죽을 확률도 없고 냉병에 걸릴 확률도 적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단상으로 벌이 쫓겨 내려간 겁니다. 우리 숲성꿀 하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여기 코 올리기가 돼갖고. 숲성꿀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보면 띄우죠, 끝트리를. 숲성꿀은 많은 양의 꿀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냥 꿀 한번 채우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많이 받고자 이렇게 약간씩 띄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채밀하기도 쉽고 칼질하기도 쉽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비를 떼내면 소비와 소비 사이에 프로폴리스가 들어 있습니다. 그 프로폴리스를 벌들이 사용을 하려고 그 사이에 끼어서 안 나옵니다. 그래서 붙일 때는 살살 눌러서 벌들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붙여 주셔야 벌이 죽는 벌이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야가 꿀이 찼다 그러면 이 안에는 전부 다 꿀장이 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잡으실 때 항상 밥장 가지고 기준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밥장이 꿀이 없다고 해서 안에 꿀이 없을 거다 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반을 잘라서 넣어놨는데 많이 먹었죠. 그러면 이제 벌이 이 안에 갇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금을 하실 때 이렇게 째서 이 부분이 바닥으로 향하게끔 이렇게 놓으시면 안에 갇히지 않고 이 사이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뭐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단지 좀 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냥 여러분께 가르쳐 드리는 것 뿐이고요. 이 꿀입니다, 꿀. 여기 지금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져 있는 게 꿀입니다. 약간 싱거운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코 밑에 벌을 쏘이는 바람에 계속 콧물이 나서 제가 코를 풀었습니다. 그럼 40분이 되어 가는데요. 금방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단상은 이제 우리가 개상으로 올렸을 때죠. 개상으로 올렸을 때 처음에 역개상으로 올리고 나면 개상에서 벌이 큽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지를 않아요. 밑에는 춥고 위에는 따뜻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서 최대 산란을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이게 온도 습도 관리가 가능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일벌들이 내려가고요. 단상으로 내려간 상태에서 일벌들이 이제 소비를 정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소비를 2장 정도 정복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여왕이 더 이상
개상에서 산란할 데가 없기 때문에 봉충과 애벌레 그 다음에 알을 산란을 해놨기 때문에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려앉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태어나서 밑으로 내려앉기 시작하면 여왕은 또 올라와서 위에서 산란을 합니다. 그래서 역계상은 단상으로 내려가서 산란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다만 2층에서 산란을 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오히려 밑에서부터 위로 키워 올라오는 일반 개상보다 훨씬 벌이 건강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거는 이쪽 앞쪽이 소문입니다. 그래서 앞쪽부터 1, 2, 3, 4 이렇게 뒤로 가야 되죠. 근데 지금은 꿀이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개상에 꿀이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개상에서 꿀을 쟁이는 건 앞쪽부터 쟁이는 게 아닙니다. 맨 뒤쪽부터 쟁이는 거죠. 그리고 위에 꿀이 차기 시작하면 여왕은 밑으로 내려앉습니다. 꿀벌들의 개념은 위에는 밥장이고 아래는 산란장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격리판 안쪽은 산란장이고 격리판 바깥쪽은 밥장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격리판으로 그 경계를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격리판 안쪽에는 지금 봉충하고 꿀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산란을 못하니까 단상으로 여왕은 내려앉은 거고요. 그리고 격리판 바깥쪽은 아직 꿀이 그 양이 안 되기 때문에 채워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기준을 잡으시면 여러분이 그냥 맨 뒤에 격리판 뒤에 밥장만 보고도 라고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격리판 뒤쪽 밥장, 그 다음에 단상과 개상으로 개념을 놨을 때 단상은 산란장, 개상은 밥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방송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한테 좀 여러분이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건 최대한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니까요. 그 점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것 같고 저를 역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좀 재밌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한봉이 사라진 이유는요, 아마 제가 최초로 언급을 했을 겁니다. 한봉이 사라진 거는 낭충봉화 부패병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낭충봉화 부패병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걸 짚어가야죠. 나라에서 한봉이 사라진 이유는 낭충봉화 부패병이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구나. 그럼 끝이에요? 이 머리빡 좀 굴리자는 얘기죠. 낭충봉화 부패병이 왜 생겼는지를 알아야죠. 왜 낭충봉화 부패병 때문에 한봉이 사라진 이유는 알면서 왜 낭충봉화 부패병이 생겼는지, 바이러스가 왜 생겼는지 그건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최초로 언급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낭충봉화 부패병이 생긴 이유는요, 첫째 농약입니다. 농약. 이 장수 농약사과에서 하는 고독성 농약 때문에 외역봉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낭충봉화 부패병이라는 게 생긴 겁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질병 세균이라고 그러죠. 세균성 질병. 그 다음에 두 가지로 나온다고 했죠. 그 다음에 바이러스성 질병. 이 틀립니다. 바이러스성하고 세균성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 차원이 틀립니다. 차원이 완전히 차원이 틀려요. 같은 계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낭충봉화 부패병은 뭡니까? 세균성이잖아요. 세균이 왜 생겼냐고요. 장수 농약사과가 고독성 불법 농약을 사과 꼽힐 때 해버렸기 때문에 이 외역봉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외역봉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죠? 벌은 내역봉은 굶습니다. 밥을 갖고 들어온 외역봉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연이 자기 새끼를 포기를 합니다. 인간은 내가 죽고 내 자식을 살리려고 하지만요, 벌은 그렇지 않습니다. 벌은 자식을 죽이고 본인이 살아남아야 후대를 이을 수 있기 때문에 벌은 자식을 포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냉병이 걸리죠. 냉병이 걸려서 이게 양명조의 기운이 확 감아 돌면 우리가 말하는 석고병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석고병이 생겨버리면 다행이에요. 왜? 그 석고병만으로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석고병이 생기기 전에 세균이 번지기 시작을 하죠. 그게 낭충봉화 부패병이에요. 그럼 낭충봉화 부패병이 생기고 나면 어떻게 되죠? 세균에는 반드시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인간의 몸속에 간암, 폐암, 그 안에 바이러스 다 들어있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낭충봉화 부패병이 생기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가 전이되면서 모든 벌이 한봉이 다 작살난 거예요.
근데 아무도 언급을 안 했잖아요.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거꾸로 저한테 써먹으려고 하더라고요. 재밌지 않아요? 모르는 거 가르쳐 줬더니 이제 그걸 역으로 저한테 써먹으려고, 그거 갖고 꼬투리 잡았고 써먹으려고. 웃긴다는 거죠. 그게 이번에 말벌, 이동 말벌 싸그리 잡아버리는 법 할 때 그런 말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거 제가 먼저 가르쳐 준 거예요.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분도 좋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거 제가 먼저 여러분한테 알려드린 겁니다. 낭충봉화 부패병 다음에 바이러스라는 거. 장수 농약 사과에 세빈에 이 벌이 작살나면요, 그 다음에 부저가 생깁니다. 부저가 낭충봉화 부패병하고 별다를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죠. 새끼가 오그라드는 거, 썩기 전에 오그라든다는 거. 근데 부저병도 마찬가지예요. 썩기 전에 오그라들어요. 그러고 나서 부풀죠. 가스가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진흙처럼 이렇게 콧물처럼 찍찍 끌려 나오죠. 그리고 나면 제가 뭐 한다고 했어요? 바이러스 돈다고 했죠. 그 바이러스는 한 겨울이 지나서 얘네들이 살아남아야만 이 벌통이 살아남는 거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리 됐든 저리 됐든 아는 게 일단입니다. 일단 아는 게 먼저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2018년도에도 영상으로 꾸준히 남겨놨습니다. 이 장수 농약 사과의 고독성 불법 농약, 불법 농약뿐만 아니라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고, 그리고 지네들은 영양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영양제하고 살충제하고 플러스해서 씁니다. 이 장수 농약 사과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영양제하고 살충제하고, 야, 이왕 하는 거, 이왕이면 일석이조 해갖고 두 개를 섞어서 써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완전히 살충제 사과라는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뭐 여러분이 알도 보도 못한 약이 많이 들어가요. 저도 저번에도 제가 읽어드렸는데 저도 무슨 약인지는 모릅니다. 제가 뭐 그 성분을 일일이 찾아서 읽어야 될 이유도 없고. 왜? 바이러스가 퍼진 이유는 부저 때문이고, 부저가 생긴 이유는 장수 농약 사과 때문이기 때문에, 이 원인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짚고 넘어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장수 농약 사과가 굉장히 무섭다는 거. 그리고 사과즙 절대 먹지 말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은 드십시오. 여러분 지각을 하잖아요. 머리가 알고 있다 이거잖아요. 농약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죠. 그러니까 드셔도 돼요. 그러나 애들은 절대 먹여서는 안 된다는 거. 애들은 지각할 줄 모릅니다. 입에 닿으면 무조건 그냥 쪽쪽 빨아먹어 버려요. 애들한테 장수 농약 사과즙을 준다는 건 진짜 그건 대갈통입니다. 그건 대갈통. 머리가 아니라. 좀 생각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저도 이게 단순하고 무식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질문을 하지 않으면 제 입에서 안 나와요. 당연히 이건 당연한 건데 왜 모르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지. 그래서 제가 작년 2018년도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방송을 했는데 거꾸로 전화가 오는 거죠. 아니 그 정도도 모르고 무슨 벌을 키웁니까? 라고 제가 할 정도였으니까.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논산이죠. 논산에 함께 다녔던 사람, 그분이 그건 네 생각이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최저치라고 생각하는 건 저라는 거죠. 근데 이제 벌을 키우는 사람한테는 그게 최저치가 아니다라는 걸 그분 때문에 안 거죠. 그래서 제가 수위를 낮췄는데 아직까지도 저는 낮추지만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에는 만족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방송을 그대로 날짜까지 바꿔가면서 거꾸로 여러분이 편하게 볼 수 있게끔 날짜까지 바꿔가면서 방송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또 보시다 보면 이거 김대인이 얘기한 게 이거구나,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느낌이 와야 돼요. 그래야 끝난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했지? 자는 왜 이렇게 했지? 벌쟁이는 왜 이렇게 했을까? 김대인이 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되면 끝난 게 아니라고요. 그걸 보고 여러분이 이 김대인 벌쟁이, 야가 이거 말하는 거구나, 이 느낌이 딱 오면 끝난 겁니다. 그러면 그 방송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느낌이 올 때까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최저로 낮춘다고 낮춘 건데
저는 생활화가 되어 있는 거고 여러분은 이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 차이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역, 온도, 습도 이 차이에 벌은 망가지고 살아나고를 반복하기 때문에 자기 봉장에서 충분하게 자기 봉장의 온도, 습도, 날씨를 변화를 읽어 가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 3년 되시는 분들, 벌 키운 지 한 2년, 3년 되시는 분들 4년, 5년 되시는 분들이요. 그런 얘기를 잘해요. 야, 벌 키우는 건 답이 없어. 답이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벌 키우는 게 왜 답이 없습니까? 답이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 틀을 벗어나는 게 이제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기본이라는 틀은 항상 있습니다. 근데 한 3년 이쪽 저쪽 된 사람들이 하는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벌 키우는 건 답이 없어. 내가 잘 키우면 끝이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기준. 벌도 기준이라는 게 있고 인간도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여기서 서울을 가겠다 이거죠. 내가 여기서 서울을 가는 거는 기준입니다. 기준. 어떻게 가느냐가 틀려져 버리는 거죠.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나 오늘 고속도로를 타고 가서 빨리 갔다 빨리 와야지. 그럼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거지만 내가 시간이 많으니까 룰루랄라 하고 나는 양봉도 하니까 어디에 꽃이 피는지 지금 밤꽃이 어디 피는지 구경도 할 겸 국도로 가야지 하고 가는 거. 그럼 두 번째 안이 나온 거죠. 그럼 세 번째 안은 뭐예요? 야, 어차피 내가 서울을 가도 빨리 갈 필요도 없고 가서 일만 보고 천천히 와도 되고 그러면 어디 서해안 가서 좀 놀다 갈까? 동해안 가서 좀 놀다 갈까? 국도 외에 그 외의 풍경을 또 보고 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세 번째 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 장수에서 서울을 간다는 사실은 기준이에요. 그건 변함이 없어요. 착각하지 마시라고. 근데 내가 서울을 어떻게 갈 건지 고속도로를 빨리 타고 갔다 올 건지 첫 번째 안이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 안, 시간도 넉넉하니까 그냥 국도 타고 어차피 꽃 피는 것도 구경하고 왜? 나는 양봉을 하니까 내가 다음에 이동을 할 때 어디를 가야 하니까 어디를 갈지 한번 보자. 그래서 국도 타고 살랑살랑 갈 수 있는 두 번째 안이 나오는 거고요. 세 번째 안이 나는 시간도 많고 이제 벌에 대해서 할 일도 없고 그러면 어디 가서 좀 쉬었다가 경치 구경도 하고 날도 더우니까 바닷가 가서 몸도 좀 시원하게 만들고 그럼 놀다가 가야 되겠다. 이게 세 번째 안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건 이 안입니다. 1, 2, 3번의 안이고 이 안 속에 들어있는 기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건 답이 있어요. 그거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예를 들어서 누구나가 얘기를 합니다. 양봉을 오래 하신 분들 대부분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착봉 잘해줘. 착봉 잘해주면 돼. 소비가 많네. 소비 좀 빼. 섞고 나옵니다. 그래? 그럼 소비 좀 빼. 그리고 설탕물 좀 줘. 기본은 있어요. 기본. 그 기본에서 내가 어떻게 요리를 하느냐는 1, 2, 3번의 안이 나오는 거지. 그 안에 기본은 이 안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벌 키우는 데는 답이 없어 하는 사람들 치고 벌 잘 키우는 사람 못 봤습니다. 꿀을 다량으로 수확할 수 있는 방법은요 간단해요. 아주 쉬워요. 그럼 꿀만 수확하면 끝납니까? 2차는 어떻게 할 건데요? 꿀 싹 수확하고 나면 꿀은 남들의 2배, 3배를 수확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2차 2세 벌들의 2세는 어떻게 할 건데요? 거기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내가 꿀만 왕창 수확하고 끝날 건지 아니면 이 꿀을 수확하고 2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건지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벌은 답이 없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 무식합니다. 그건. 무식하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노가다 파는 가서 돈 벌어갖고 먹고 살 건지 아니면 책상에 앉아서 펜대를 굴려서 먹고 살 건지 사는 건 똑같지만 내가 내 운을 어떻게 바꿔 나갈 건지는 나한테 달려있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3, 4년 한 사람들이 그런 벌을 키우는 데는 답이 없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운을 말하는 겁니다. 운. 명은 바꿀 수가 없어요. 일반 사람들 얘기로 명은 바꿀 수가 없고 운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3, 4년 한 사람들이 야 벌은 답이 없어. 이건 무슨 얘기냐? 운을 말하는 거죠. 내가 바꿀 수 있는 운. 어떻게 키워나갈 건지 그 운을 말하는 거고, 벌이 태어나서 죽고 그 안에 농산물을 생산하는, 이건 명입니다. 바꿀 수 없는 거. 그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조금 더 수확을 많이 하냐 적게 하냐, 이거는 운입니다. 운. 내가 어떻게 해줘야 운을 바꿀 수 있는지. 쉽게 말하면 벌이 지금 화분을 갖고 들어온다 이거죠. 화분을 갖고 들어오지만 얘네들이 이 상태로 놔두면 화분을 한 주먹밖에 못 갖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게 원래 정상이에요. 근데 나는 화분을 많이 따고 싶어요. 많이 따고 싶으니까 뭔가를 추가해 줘야 돼요. 이건 운입니다. 운. 어떻게 해야 얘네들이 화분을 많이 갖고 올 것인지, 이게 운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새벽 동트기 전에 설탕물 투입해 달라고. 그리고 오전 10시쯤에 또 설탕물 투입해 달라고. 그러면 2배, 3배 이상 딴다고 그랬죠. 화분. 그게 운이에요. 운. 어떻게 하면 내가 화분을 더 많이 딸까? 화분을 따갖고 오는 건 당연한 거고 명이고, 그 화분을 내가 적게 딸 건지 많이 딸 건지, 그걸 어떻게 해야 더 많이 딸까? 이거는 운입니다. 운. 그래서 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양봉가들이, 대농가들이 말하는 착공이 좋으면 건강합니다. 착공이 좋으면 건강합니다. 근데 그거는 싹 사라지고 엉뚱한 소리만 계속 한다는 거죠. 그게 기본이에요. 착공. 그건 명입니다. 명. 바꿀 수 없는 거. 벌 잘 키우는 사람들 보세요. 착공을 기가 막히게 시켜줍니다. 지금 제가 금방 보여드린 이 통 같은 경우는요, 착공이 좋은 상태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왜? 꿀이 들어오는 상태에서는 약간 퍼져야 됩니다. 벌이 너무 착공이 강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분봉이 일어나 버립니다. 꿀을 다량으로 내가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벌이 퍼지게끔 소비장을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금방 것도 지금 격립반 뒤쪽에는 빈 소비장이죠. 만약에 그게 빈 소비장이 아니라면, 그러면 이 소비를 하나 더 넣어줘야 되겠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벌 키우는 건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서 내가 벗어나고 벗어나지 않고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걸 운이라 그럽니다. 그 길을 쭉 따라가는 사람은 명이라 하고, 그 길을 벗어나서 삼천포 갔다 오는 사람을 운이라고 해요. 삼천포 가서 어차피 사는 삶, 삼천포 가서 낚시도 하고 회도 한 접시 먹고 그러고 가자, 좋잖아요. 이건 운이에요. 운. 사람들이 벌 키우는 건 답이 없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벌 키우는 건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고, 여러분은 양봉가 벌쟁이이기 때문에 그건 그 명, 벌 키우는 건 답이 있다는 거 꼭 인지하시고, 운, 내가 어떻게 해서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수확을 할 건지, 벌을 포기를 할 건지, 아니면 벌을 갖고 가면서 꿀을 수확을 할 건지, 여기에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걸 운이라 그럽니다. 오늘 영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나머지를 금방 이렇게 정리한 것처럼 정리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줄은 끝났어요. 거의 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행히 지금 세 번째 줄은 지금 첫 번째 통이 안 좋아서 제가 포기를 했는데, 두 번째 통 보니까 이거는 영상을 하나 남겨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두 번째 통하고 세 번째 통을 지금 촬영을 했고요. 제 봉장은 첫 번째 장수 농약사가 전부 다 죽였습니다. 2019년 4월 말일에. 그 다음에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전부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도 빠듯이 살려놓고 개상을 못 올리고 버티고 있는데, 올해도 장수 농약사가 또 죽였죠. 장수 농약사가 굉장히 고독성 농약사과라는 거, 이거는 인지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드셔도 돼요. 많이 드십시오. 뭐 나 안 먹으면 되지 뭐. 여러분 많이 드시는데 애들은 주지 마세요. 애들은 선별을 잘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바짝 깎아서 먹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바짝 까서 먹는다고 해도 그 안에 들어있는 농약은 안 없어집니다. 그러자면 자기도 장수 농약사과가 얼마나 고독성인지를 알기 때문에 바짝 막 살을 두툼하게 깎아서 먹는데요. 그 안에 들어있는 농약은 어떻게 할 건데, 그 안에 들어있는 풀약은 어떻게 할 건데요. 제가 요 며칠 전에도 사과밭에 풀약 뿌리는 거 제가 핸드폰에 담아놨어요.
제가 안 올렸을 뿐이지 지금 저희 벌쟁이 밴드에 안 올렸을 뿐입니다. 장수 농약사과에서 풀려가는 거 제가 담아놨어요. 이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뭐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지금 요게 사람이죠? 그거 요게 끝들이 있죠? 이거 풀려갈 때 쓰는 겁니다. 이게 나무죠? 나무 장수 농약사과입니다. 뭐 풀약을 안 한다고?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앉았네. 장수 농약사과가 그런 게 나오죠. 우리는 꽃따기를 손으로 합니다. 약으로 안 합니다. 개 족바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지네들이 언제 꽃따기를 손으로 했어? 지네들이 언제 사과밭을 갖다 풀약을 안 하고 낫으로 비웠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PLS법 때문에 문제가 커졌고요. 제 영상에 보니까 누군가 댓글 하나 달았습니다. 어디 경매장에서 장수사과는 오리지널 약사과다라는 그 경매장에서 얘기를 한대요. 오리지널 약사과라고. 그러니까 인자서 뭔 짓이에요? 우리는 꽃따기를 손으로 합니다. 꽃따기를 손으로 하는데 내 벌이 왜 작살나? 웃기는 소리라니, 개소리란 얘기예요. 지네들이 언제부터 예초기로 밀었어? 사과밭에. 지금도 제가 금방 보여드리잖아요. 약치고도 풀약하고 다니는 거. 진짜 오리지널 약사과예요, 장수사과는. 그래서 그 안에, 사과 안에, 왜? 풀약하면 누가 흡수합니까? 뿌리가 흡수하잖아요. 뿌리가 흡수하면 그게 어디로 가요? 사과 속으로 들어가지, 뭐 밖으로 나옵니까? 예전에도 TV에 나왔어요. 사과를 안전하게 먹으려면 퐁퐁이나 세제로 깨끗이 씻어서 먹고, 그러나 안전하지 않다. 그 다음에 안전하게 먹으려면 사과 껍질을 잘 깎아서 먹어라. 그러나 안전하진 않다. 100% 농약이 없어지진 않는다고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거 제가 하는 말 아닙니다. 뉴스에 나와요. 꽤 오래된 뉴스에 나옵니다. 그러나 깎아서 먹는다고도 100% 농약이 없어지진 않는다라고 얘기 나와 있어요. 그거 뭐 요즘에 뭐 농약이 사라진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사라지긴 뭘 사라져요. 농약이 사라지면 장수군이 오염이 됐겠어요? 안 됐죠. 물까지 오염되고 있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 뒤에는 썰입니다. 썰. 장수 농약사과가 고독성 농약사과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은 드셔도 좋으나 애들은 먹이지 말라는 거. 애들을 왜 먹이지 말라는지는 이제 얘기 안 해도 알죠. 애들은 병이 진전이 되면 급속도로 병이 진전이 됩니다. 특히나 내분비에 문제가 생겨갖고 내분비 암으로 발전해버리면 애들은 답이 없습니다. 급속도로 번져버리기 때문에. 나이가 든 사람들은 천천히 진화를 해요. 이 암도. 그러나 애들은 순간적으로 쫙 번져버립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오행의 목기 때문에 그래요. 애들은 커가는 성질을 목기가 강하기 때문에 열도 많고 쭉쭉 뻗어 올라가죠. 본인이 쭉쭉 뻗어 올라갈 정도로 클 정도면 그 안에 있는 병도 쭉쭉 뻗어서 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먹이지 말라는 데도 이유가 있다는 거, 그건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없죠? 네, 없는 것 같아요. 암쪼록 야생화와 이제 밤꽃이 하얗게 폈어요. 야생화와 밤꽃 수확 많이 하셔서 좋은 결과 거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부터 이제 내금 들어갑니다. 고맙습니다.